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어제자 공시 한번 유가증권 시장 대신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1심 방직이 공개 매수 편의서를 이제 공시했는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 134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5.76%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이고 올해 2월에 자사주의 61억 원 규모를 소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포스코오프처엠이 신규 시설 투자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양극재 개조 대비 6,148억 원 규모로 자기 자본 대비 한 23%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고, EV 배터리용 하이니켈의 NCM이 양극 수출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를 이렇게 위해서 발표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고, TA항공이 영업 단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1분기 매출 3,588억, 영업이익 827억, 당기순이익 495억인데 이제 컨센에 비해서 훨씬 잘 나오는 금액으로 좀 지금까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동남아, 일본 노선 중심의 가파른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한 이런 은인 및 탑승률 상승과 동남아, 일본 노선의 매출 비중이 약 70% 되고 중국 기여도 0.7% 정도로 지금 중국이까지 열리면 대박이지만 요즘 사회가 안 좋아서 가능할지는 지금 의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에서 2월 일본 노선 ASP는 평년 대비 약 2배였고 동남아 노선 ASP는 평년 대비 약 1.5배 정도로 비수기인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고, 이제 4월 국제선 총 탑승객 수는 290만 892명으로 일평균 한 12,640명 수준이고, 3월 대비 한 3월 13,100명들이 소폭 하락 중이지만, 또 5월의 휴가 시즌에 힘입어서 좀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고, 수요가 탄탄하고, 축하적으로 전 세계 공항이 지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이유가 이런 힘인데 피임차기 때문에 LCC 주당들의 톤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뭔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 어제 공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업은 자이언트스텝과 골프존인데, 자이언트스텝이 영화 부활남을 VFX 계약을 했다고 체결했습니다. 획정 금액은 한 51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2.6%였고, 계약 상대방은 CJ ENM 스튜디오스 주식회사로 이런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 부활남은 웹툰 기반의 영화인데, 이 웹툰 부활남을 제가 봤었는데, 좀 그래도 꽤 재미있게 본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골프존이 영업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1.5% 성장하였지만,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18.2%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그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고, 하지만 이 매출이 좀 올랐던 이 원인을 보면은 직접분기 및 전년대비에 비해서 가맹점 및 하드웨어 판매 및 라운드 수가 증가하였고, 직접분기 및 전년대비 대비해서 GDR 하드웨어 판매가 증가, 또한 해외 하드웨어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또 종속회사의 편입에 따른 실적 반영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이거를 지금 원픽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골프존은 2000년 설립돼서 2015년에 골프존 유원 홀딩스로, 그러니까 지금 골프존 유지 홀딩스로부터 이제 스크린 골프와 유지 보수 사업 부문의 인적 분할해서 신설되었고, 기존 스크린 골프 사업 외에도 직영으로 골프존 사업 운영 중이고, 최대 주주는 골프존 유지 홀딩스가 20.3% 되고 있고, 김영철은 14.99% 등 투자자인이 38.7% 정도 이렇게 보유한 그런 회사입니다. 가맹점 신규 출점 수가 2021년부터 이렇게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신규 판매 증가가 매출 성장에 또 개문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네, 미국 매출 고성장으로 또 뭔가 이 미국의 실내골프 부수가 좀 나타나고 있고, 의외로 중국 또한 뭔가 GDP의 성장으로 인해서 좀 골프가 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뭔가 좀 계속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노보믹스라는 회사 시총 305억짜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코스닥에서 상장하려다가 기술 특례로 상장하려다가 실패해서 코넥스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전문의들이 창업한 회사고요. 사업보고서 공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약 53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50억 정도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이 바이오 회사라서 뭘 하는 회사냐 보면은 위암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 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예후 진단이라는 게 암 수술 후에 10년 내에 다른 데로 이전되거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진단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랩지노믹스한테 유전을 받아서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연대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고 이제 세계 최초로 뭔가 유전자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가 기술력은 있지만 현재 투자 가치로는 아직 미지수인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24일자 기타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차이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핀테크 기반의 통합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운영자금 13억을 이제 주주배정 증자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요.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차이페이라는 걸 써봤어가지고 좀 관심이 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차이페이는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 거래, 그 B2C 간편결제 서비스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냐면, 결제를 하면은 번개가 쌓이고, 번개를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할인할 때 뭐 번개가 몇 개 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부스트를 쓰면은 할인 혜택을, 그러니까 캐시백을 받는 그런, 결제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혜택이 좋아가지고, 차이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대기자도 되게 많았고, 빠르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막 이제 초대장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막 구하기도 하는 등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할인 혜택이 되게 줄고, 그 다음에 할인 혜택이 추가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고, 이제 차이페이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다른 결제 서비스랑 차별점이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복잡한 정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그걸 통해서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할인 혜택을 이렇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창업자인 이 대표님께서 지금 그 법적 리스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 등의 이슈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원 및 대량 보유 준비했고요.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ROA가 뭐 잠시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순이익도 올라가고 주가도 저기 보면 주가 먼저 가고 실적이 나중에 따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씩, 1년씩 차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거 한번 찾아봐야 될 거긴 한데 이번에 임원이 이제 장래 매수를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했는데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앰플 등 코로나 수혜도 어느 정도 받아서 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최신 레포트를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6억 8천만 원치를 사셨어요. 어느 부서 본부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름 안 적어놨네. 본부장님이 6억 8천치를 사셔가지고 이게 잘못됐는가 싶을 정도로 싶고 어느 부서인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김기환 본부장님이 사셨으니까 저는 사장도 아니고 본부장님인데 인생을 거신 거 보면 아주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절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이셔가지고 봤는데 뭐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양어 사업이랑 이제 식품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15억가량을 사셨습니다. 2,600억 시중에 15억이면 그렇게 적은 거 같지 않고 금일 이제 6% 상승했다가 다시 한 3%대로 내려왔는데
장래 매수를 계속 하시고 있고 50%에서 이제 51%까지 올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잠시 사업 보고서 봤는데 사업 보고서가 되게 친절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 되게 긍정적이라 봤고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배구조는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회사였는데 기회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파마 리서치에서 이 회사 지분을 9%에서 이제 13%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지분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대상이 이제 12.47입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가 이제 13%까지 올렸으면 이게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 SDBN 인베스트먼트 지분이 6.46이어서 여기가 아마 지금 기존 최대 주주의 편이라고 치면 18.9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마 리서치가 한 6% 더 사야 된다는 건데 이제 장외에는 크게 살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니까 장외 매수를 할 건데 최근 차트를 보면 오르기는 되게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불나방적인 생각 가지신 분이라면 기회는 있어 보인다. 저는 안 할 건데 한번 봐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유일라이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 하던 게 이제 23,000원 됐는데 회사를 안 찾아본 게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하신 이유도 주식담보대출 상환, 세금 납부 및 대출 상환을 위해서 매도를 하셨는데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최대 주주분이 매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여기서 내려왔지만 지금 또 비싸다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돈이 없다면 이 기존의 담보계약 체결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높이는 게 합리적이었을 건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좀 비싼 이렇게 판단하셨는 것 같으니까 나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임원들이 사셨는데 이거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었고 60억 찍힌 거 대표이사님이 새로 선임되면서 찍었지만 그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대표이사가 되면서 공시가 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을 들여 사셨다 이거는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N1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투자조합이 5.86% 공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 회사의 직원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카몬밀레 컨소시엄이 이제 9.87%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회사분들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투자조합이 이렇게 10몇 %씩 가지고 갔을 때 회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회사 이름 기억 안 나요. 노마드 투자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다가 회사를 하면서 주식을 이제 N빵 지분대로 N빵을 하고 회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뭐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특히 회사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웠고 또 코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섭님 기존에 이제 최대 주주셨고 지금은 대명하게 넘어갔지만 어쨌든 우호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이순삼님께서 1억 7천만 원 가량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총 대비해서 적은 비중이 아니고 코어 패션이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거고 조금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시니까 좀 더 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했고 1억 7천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요인이 하나 더 생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